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란스 리더스 학원 중학교 3학년 한끝 역사학 보충 강의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었나요? 여정수 학생? 네, 다 풀었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시험범위에 들어갈 시대 개관,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 내용과 함께 우리가 72쪽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비변사가 변했는지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군사제도의 변화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우리 75쪽에 있었던 탄탄 실력 문제를 잠깐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배울 내용들, 조세 제도와 북남 정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자 문제풀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5쪽의 문제 1번부터 4번까지였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거기서 다 준비되어 있죠? 자, 빨간 펜으로 필기하시고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방 문제를 다룬 임시회의 기구로 설치, 양난 이외 국가의 최고정치 정치기구로 역할을 강화하였다. 이거 무슨 기구라고 하나요? 비변사죠? 그쵸? 자, 그래서 1번에 몇 번? 3번. 학교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알았죠? 너무 쉬워서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2번 문제는 조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왕권. 자, 비변사의 기능과 함께 왕권과 그리고 두 번째, 의정부의 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알았죠? 자,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 자, 거기서 적어주세요, 밑에다가.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는 왕권의 약화를 불러왔고요. 다시 또 왕권의 약화는 다시 말해서 비변사의 기능이 세지니까 원래 회의를 해야 했던 의정부의 기능도 같이 약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비변사와 왕권과 의정부는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아마 선생님과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 문제, 중간고사 문제 아마 1번에서 2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3번입니다. 자, 이거 5개가 있네요. 5개의 군형 뭐라고 하죠? 5군형이라고 해요. 선생님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원래 서울에는 5위라고 한 5개의 서울시키는 그 군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5군형을 제가 바뀌죠. 동시에 5군형에서 특히 그중에 훈련도 같은 경우는 직업군인이에요. 모두가 다 군인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월급쟁이 군인을 의미한다고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5군형은 서울을 지키는 중앙군이에요. 알았죠? 자, 지방을 지키는, 지방 변방을 지키는, 국경지방을 방어하는 이런 말 안 돼요. 알았죠? 자, 1번 적혀있는, 자, 국경지역을 방어한다. 이런 말에서 걸리면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나오지만 알아두세요. 자, 2번 보시면 중앙군이 5위를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쵸? 5위에서 조선 초기 때 5군형 바뀐 거고요. 대외관계를 변화에 따라 단계로 설치하였다. 맞아요. 그 맨 처음 생긴 게 바로 훈련도감입니다. 네, 훈련도감, 사수, 살수, 포수. 뭔 줄 알아요?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쌤이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사수, 쏜다는 거거든, 뭘 쏘는 걸까? 화살 쏘는 거고요. 살수는 죽일 살자, 창으로 죽이는 거예요. 포수는 총포를 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조총이에요. 그렇죠.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사실 시험지에 나오진 않겠지만 사수는 활이고 살수는 창, 포수는 조총부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부대에 삼수명이라고 해요. 알았죠? 밖에서 이렇게 다 배운 단어는 배웠을 건데 이 시험지 이렇게 비중 있는 말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네, 훈련도감의 군인들은 대부분 금리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맞죠? 셀러리맨이었다고요. 월급쟁이였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 후기 때는 지방군으로 양방과 노비에 포함하여 편성하였는데, 자, 이렇게 있었죠. 평상시에는 그냥 농사 짓다가 전쟁 나면 다 같이 이제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 우리 조선 전기 때는 잡색군이라는 분야가 있었는데 바뀝니다. 뭐라고 하지요? 속오군이라고 해요. 자, 거기 안 적혀 있는데,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 전쟁 나면 싸우는 예비 역할을 하는 예비군의 역할을 했다. 이런 말도 좀 알아주세요. 소구군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옛날에 양반과 노비, 상민, 천민 등 상관없이 모두가 다 어우러서 같이 싸웠던 그런 부대라는 거 조금 독특하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내용 좀 나갈게요. 자, 우리 문제지가 72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 또 그리고 작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단어의 내용과 함께 이 앞에 있는 이 조세제도의 개편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세금제도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왜 세금이 왜 바뀌었는지를 이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경제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세제도의 개편 내용을 잘 정리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잠깐 우리 개념을 먼저 볼게요. 잠깐 이거 앞에 잠깐 먼저 보세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 참 정리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 옛날부터 작년 시험범위 나왔지만 옛날에 세금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조용조가 있었어요. 조 세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 이건 참 중국식이었었죠. 각 나라의 세금이 이렇게 됐었죠. 나중에 보면 우리 명나라, 청나라 때 바뀌었었어. 모든 세금을 다 뭘로 내래? 지정 무슨 제? 청나라 때 보면은 지정은자가 있었죠. 은으로 냈었죠. 그 전에는 1조 편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 세금을 합치는 과정이었다고. 마찬가지로 저도 후기 때 저는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이 나타나거든요. 바로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이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조를 뭐라 불렀을까? 조용조를 옛날에. 자, 첫 번째 조자. 쌀 내는 게. 이게 바로 조세고요. 그 다음에 각 지방에 유명한 거 내는 거. 공납. 오케이. 자, 특산물. 우리말로 좀 알아주면 좋고요. 그래서 같은 말로 뭐 공문, 공납 같은 말 맞아요. 잘했어요. 용은 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원래 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요역과 군역이라는 가지 원래는 노동력을 열심히 해서 성막 쌓고 이렇게 노동력 풍파되는 것을 요역이라고 하고 군대하는 것을 군역이라고 해요. 옛날에 군대는 몇 년 갔다고? 평생이 아니라 44년. 44까지. 아니요. 옛날에는 16에서 60세까지 가는 게 원래 기본이었었습니다. 44년이라고 썼는데, 자, 이런 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범위 바로 조세제도의 개편은 이게 어떻게 바뀌었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일단 우리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잘 가닥이 바뀌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큰 전쟁. 우리가 조선 후기라는 거는, 우리가 무슨 전쟁 이후라고 했었죠? 임진왜란과 함께 또 그래서 우리가 양난이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는 바로 양난 위의 사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왜 바뀌었냐면 잘 생각해봐.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땅이 황폐해졌어. 세금을 못 걷어. 농민들은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세금을 바꾸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이제 원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맨 처음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땅이 있었는데 보통 1결이라는 나중에 옛날에 개념이에요. 요즘 우리 요즘 땅은 우리가 어떻게 재지? 개념? 땅 잴 때. 헥타르. 우리 지금 몇 평이라는 단어 기억나죠? 평방키로미터 들은 말 썼잖아. 옛날에 이 단위의 개념이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 수학의 개념이라서 예를 들어서 1결이라는 땅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이 땅에서 옛날에는 뭐 200가마니 1결당 4에서 6. 그러니까 그 1결의 말이 무슨 개념이면 옛날에는 1결이라는 게 이 넓은 땅 안에서 200가마니의 쌀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1결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땅 개념이 무슨 뭐 100km, 200km 그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 중에서 세금을 이제 한 대 하도 못 거두니까 여기서 4마리나 6가마니만 쌀을 내라 라는 그렇게 세금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금을 이제는 영원히 쌀을 한 결 200가마니 낼 수 있는 쌀 그 땅에서 4가마니에서 6가마니 사두로 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정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쌀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쌀 내는 거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 공납입니다. 이 세 가지 세금 중에서 농민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사실, 솔직히. 그거 하는 거. 사실은 군대는 몸으로 때우면 돼. 별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특산물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하기도 어렵고 때도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는 특산물을 걷지 말라고 하는 거야. 특산물 안 내면 농민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해. 무지 좋아하겠지, 그쵸? 그럼 이제 세금을 뭘로 낼까? 세금 내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쌀로 내라는 거야, 쌀로. 그래서 1결당, 여기 아까 같은 개념이 200가마에 거둘 수 있는 땅에서 12가마니만 내라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특성을 내는 개념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개념을 우리가 대동법이라는 법이 실시를 하면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았지요? 자, 그 문제. 그래도 불구하고 뭔가 필요할 거 아니야. 왕실이라든가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구할까? 상인.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나라에서 사람 따로 구하는 거야.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물건이 필요해. 자, 돈 줄 테니까 가서 구해와. 이렇게 시키는 게 바로 공인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왕이라든가 나라 필요한 물건들을 대신해서 사오는 개념이 바로 공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공인이 등장한 바로 뭐란 거다? 이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대신해서 구해오는 개념입니다. 자, 요역입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44년을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그거를 못 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하냐면 정확히 비단은 아니고 한 사람당 면포. 1년에 옛날에 필이라는 개념인데 이따만은 이런 그 면포라고 해요. 지금 말하는 면증물 같은 개념인데 정확히 면증물은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마직물? 하여튼 삼배 같은 걸 말해요. 그런 직물을 이렇게 넓은 가마 이렇게 그 두루마기 그럼 옛날에 1년에 2필씩 내야 된다고 했었답니다. 이것을 군대 안 가는 사람들한테 대신 돈을 내게끔 하는 것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 몇 분의 몇 되는 거지? 2분의 1. 자, 잘 생각해보세요. 나라의 세금은 많아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럼 나라가 손해보겠죠. 그래서 이 손해보는 만큼 그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걷냐면은 양반 중에서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걷었냐면 지주도 같이 가요. 네, 그런 지주도 있지만 이제 각종 이제 그 잡세라고 해요. 다양한 세금, 잡스러운 세금을 걷게 했는데 그게 바로 배 있는 사람아 돈 내라. 이거는 이제 물고기 잡아가지고 물고기 무슨 오징어라든가 동해안, 황해안, 남해안 사는 어부들한테 물고기 잡고 돈 내라고 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좀 띄워먹는 거고요. 그 다음 배 있는 사람 배 내라. 그 다음에 옛날에 소금 이렇게 캐는 사람들한테 염전에서 캐는 만큼 세금을 내는 이런 세금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의 요역, 군역을 균일하게 만든 법,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는 조선 후기 때는 세 가지의 법을 통해서 세금을 바꾼 겁니다. 알았죠? 첫 번째 뭐라고? 조세 바꾼 것은 영정법, 두 번째는 대동법, 역을 바꾼 것은 균역법이에요. 알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제집에서 잠깐 설명을 같이 해드릴게요. 자,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전세 공납 분야 적혀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펜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2번 적혀있는 말에다가 빨간색 별표를 하나씩 그려주세요. 자, 정부 정책은, 문제가 최소 2-3개 나와요. 중요한 단원이라 그래요. 자, 내용. 토지에 부과한 전세를, 어떻게 한다? 빨간색 밑줄. 토지 1결당 쌀 4두에서 6두로 고정한다. 그래서, 영원히 정해버리는 정해진 법, 영정법이라고 해요. 자, 잠깐, 무슨 결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요, 배경을 보세요. 파란색 밑줄을 쳐주세요. 방답의 폐단. 자, 그러니까, 아까 쌤 배경 말했었죠. 얘는 농민들은 이 세 가지 세금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다고? 특산물이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금 더 많이 받아 먹으려고, 이제, 농민들이 돈은 이제 어떻게 좀 갖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필요한 특산물 자기가 못 구하니까 돈을 주고 대신 사오게끔 하는 거야. 근데 그 농민들한테 옛날에는 이게 나라의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산물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그런 나쁜 상인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엄청 높은 이자를 받아내거나 그러는 거였지. 옛날에 유식한 말로 방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 방납이라는 이 방납업자들, 이 상인들이 물건 대신 구해주게 하지만 엄청 높은 돈으로 이 특산물 세금을 냈던 거야.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특산물 아예 내지 말게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방대 폐단은 이제 농민들이 힘들어서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주세요. 뭘 대신 낸다고? 쌀이나 면포, 동전으로 징수한다.
자, 이거는 자, 특산물 개념이 아니죠. 그쵸? 세금 내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또 밑줄 치세요. 토지 1결당 쌀 12두를 징수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농민들의 부담은 감소하지만 자, 빨간색 밑줄 쳐줍니다. 공인 등장. 자, 공인이란 말을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별표 하나를 붙여주세요. 공인이라는 개념은 이건 역시 중요한데, 자, 공인들이 물건을 사오게 합니다. 그러면은, 자, 물건 사오려고 하면 어떻게 사올까? 그냥 가지 않겠지. 뭘 받겠지. 돈 주고 돈을 받겠죠? 그래, 나중에 돈을 가지고 어디서 사오겠지. 그럼 사오려면 무엇이 필요해? 물건 사고 주고 파는 곳. 시장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공인의 등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마켓 시장 개념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라는 게 생겨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 포인트로 나옵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균역법입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 내용을 보세요. 배경 필요 없고요. 자, 배경은 자, 빨간색 밑줄 1년에 한 필 납부로 조정하였다. 라는 말. 네, 빨간색 표시해 두세요. 자, 그래서 자, 보완책입니다. 자, 부족한 세금 뭘로 걸었다고? 자, 색깔 바꿔서 파란색 좀 적어주세요. 파란색 밑줄, 결자, 잡세. 근데, 자, 잡세 세 가지 뭐가 있었다고요? 어장세, 선박세, 염세. 이건 좀 적어주세요. 파란색 여러분들 밑에다가. 여러분들 용어 순수에 적혀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적어서 다시 한번 좀 알아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의, 자, 조세제도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신분 계급이 이렇게 있었죠? 자, 맨 처음에 양반이 있고요. 사실은 중인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농민입니다. 평민들. 자, 양반들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를. 자, 일단 평민들은, 자, 어떤 면인지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금 제도의 개편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으면, 바로 이제 땅으로, 옛날에 땅을 주는 걸 지주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은, 땅 있는 사람이랑 땅 없는 사람이라 이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1결, 땅 주인이죠. 땅 주인이 세금 내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옛날에, 소득 내는 개념 잠깐 하기 전에, 자, 자기 농사를 지어. 근데 옛날에 농사 짓는다고 자기 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지주가 있으면 거기에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이 일하는 농민들,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지주가 내, 소작농이 내. 지주가 내는 거겠지. 자, 이 세금은 바뀌면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돼야 안 돼. 별로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관련이 없는 거죠. 자, 대동법 잘 생각해보세요. 대동법은 이 특산물은 모두 농민들이 내는 거거든? 세금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지. 그치? 자기 땅 주인이 아닌 거니까,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결국 원래 이 세금만 내면 되는 거야. 이거는 농민이랑 지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세금이니까. 그쵸? 근데, 바로 문제는, 이 세금을 지주들이 소작농한테 내라고 돈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엔 지주는 정말 나라한테 세금 내는 이만큼 냈겠지. 근데 옛날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지주랑 소작농이랑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잖아. 그럼 수확한 양의 반띵은 땅 주인한테 주고 반띵은 자기가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는 거거든, 모든 농민들이. 그럼 사실은 반을 주는 거 얼마나 엄청난 손해겠지. 근데 거기다가 지주가 농민들한테 세금 자기가 대신 내달라고. 안 내면은 너 땅 안 빌려준다. 땅 다시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합방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농민들한테 결국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야. 농민들이 더 폐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농민이 점점 힘들어진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정책은 결국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지주한테만 도움이 되고 농민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세금 많이 내는 거 있죠. 12두. 이거만 그나마 이제 낭만들이 세금을 지주가 조금 더 땅을 더 많이,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되는 그런 혜택이 있어서 보세요. 이거는 농민들이 세금이 특산물을 안 내는 거니까 좀 좋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대동법이 그나마 가장 효과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험과에 마찬가지 해당되는데, 자, 그러면 농민들은 이제 생활이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 농민들이 생활 잘 살아집니다. 놀부를 보세요. 흥분을 놀부 보면 세금 먼저 잘 살게 된다고. 어떻게 잘 살게 될까? 세금을 반이나 반띵이나 저 땅 주인한테 주는데. 농사를 엄청 잘 짓게 돼요. 바로 무슨 법? 이모작. 사실 이모작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농사를 지을 때니까 나중에 어떻게 짓는 거냐면은 쌀을 엄청 수확을 많이 해서 먹는 거야. 바로 모내기법의 등장을 통해서 점점 세금제도는 힘들어져도 자기가 얻는 수확량이 많아서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모내기법은 이런 틀을 확 기억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역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분단 정치의 변질과 탕평책의 실시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대 잠깐 설명하면서 같은 설명 거의 다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무슨 뭐 예송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환국이라는 개념이라든가 한국은 진짜 설명해드릴 텐데 무슨 일당 전제화라든가 탕평책의 그런 과정들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여정수 학생 아직 안 들었죠? 이제 여러분 여정수 학생 같은 경우는 1강을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의 분당 정치입니다. 자, 인조와 효종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가 잠깐 설명 다시 해드리면 자,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종 이렇게 있었죠? 이 과정에서 분당이 있긴 있었어. 옛날에 서인도 있고 남인도 있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고요. 좋은 거예요. 분당 정치가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적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저 파란색으로 밑줄을 좀 쳐주세요. 자, 이 효종 전까지는 어땠다? 좋았다고. 파란색 밑줄을 상대 분당을 인정하였다. 상호 비평과 견제를 하였다. 밑줄을 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분당 초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정책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를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고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분당 정치의 변질은 단어가 나쁘게 변했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뜻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제목에다가 예송이라는 단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예송. 자, 예전의 논쟁이라고 장례식에서 효종이 죽었던 것과 또 효종의 그 부인 죽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식을 할 것이냐. 자, 자세한 설명은 자료 4번에 여러분들이 예송 논쟁에 대한 서인과 남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그 문제집 교과서에 비슷한 교육이 있죠? 설명이 되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송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성 논쟁을 통해가지고 서인과 남이 대립했었습니다. 결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세요. 자, 빨간색 밑줄. 서인과 남인의 학문적 논쟁 및 정치적 대립. 자, 그래서 상복 가지고 이렇게 몇 년 입을 것이냐 하는 그런 싸움이었다고요. 자, 그거는 여튼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숙종입니다. 자, 숙종 때는 이제 어떤 걸 실시하려고 했었다고? 정책을 탕탕평평 공평하게 하자. 탕평평 실시하려고 했었어. 근데 숙종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두 당을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당이 모두 몰아주게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당에 전제 다 하는 거. 다섯 글자 뭐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일당 전제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숙종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빨간색으로 환국이라는 단어 표시 좀 해주세요. 바로, 환국이라는 단어가, 바로 국정이 바로 왔다 갔다 돌아온다. 그래서, 한 번은 서인 정권이 확 일당 전제화하고, 그 다음에 또 남인 세력이 한 번 일당 전제화 한 번 쭉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전제화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서인의 분열, 노론과 소론의 대립. 또 왼쪽에 있는 거, 또 상대 분당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서인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니그나라고 지파, 젊으니까, 노론, 소론. 그래서, 자, 빨간색 표시를 다시 해주세요. 이제 결국은 서인 중에서 분열했던 노론이 다 해먹는 거. 빨간색 밑줄, 노론의 일당 전제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분당의 개념이, 이제는 서인이 쪼개졌어요. 노론 개념, 소론 일당, 그 다음에 남인 일당.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분당이 이렇게 서로 있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탕평 정치를 올바르게 시작한 왕은 바로 숙종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종 넘어가고요. 장희비 학교에서 배웠다고 했었죠? 시험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 바로 나와 있는 영조와 바로 정조의 두 왕비의 탕평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자, 탕평 정책 시행해가지고 이거 적혀있는 거 있죠? 영조의 탕평책과 개혁정치. 3번 정조의 탕평책과 개혁정치는 별표 하나를 표시해주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조의 정책과 정조의 정책을 구분하는 문제도 항상 잘 나오고요.
자, 일단은 영조 첫 번째 정책입니다.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정책을 지지하는 탕평파 중심으로 전국 운영하였다라고 해서, 자, 동그라미 1번 표시해주세요. 빨간색으로. 탕평비 설치. 자, 탕평비 설치한 거 영주의 첫 번째 정책이에요. 그래서 탕평책 실시할 거다.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한 게 바로 자료 5번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알았죠?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그래서 분당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싸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조 전략에 관한 약화 중요하진 않고요. 자, 민력 안정입니다. 아까 군력을 동일하게 경감하려고 했었던 제도 뭐라고 하죠?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균역법.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문불제도의 정비라고 해서 뭐 속대전, 속오래의 동국문헌 비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표시해줍니다. 오른쪽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직접 호소하는 그 붙이는 게 있어요. 바로 신문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영조의 정책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 위해서 탕평 비석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근역법 실시와 함께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자신의 말 잘 듣게끔 하는 것, 또 왕권 강화를 통해서 이제 탕평책 실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알았죠? 자, 정려 탕평책입니다. 정조는 마찬가지로 아빠를 이제 할아버지죠. 엄밀히 말하면 할아버지. 그도 이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정치적 육성인데요. 자신 말 잘 듣게끔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자신의 말을 듣는 정부의 공부방, 연구소, 뭘 만들었다?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지금도 규장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규장각이라는 연구소가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옛날에 규장각은요, 옛날에 나라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규장각이 옛날에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문서들 중요한 그런 중요 기밀 문서들이 한 곳만 모아놓고 나중에 불타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복사를 여러 군데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는 상식인데요. 규장각을 밖에다가 설치한 왜 규장각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보관을 했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게 바로 직지심체유절이 있었는데 아직 프랑스가 이제 뺏어갔던 거죠. 알았죠? 이런 개념 나오는 게 바로 왜 규장각이면 규장각이에요. 원래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원래는 물론 아버지가 있었던 무덤이긴 하지만 자신의 서로 옮겨봐가지고 새롭게 나를 정치하려고 만들었던 성. 무슨 성이 있죠? 네, 화성. 네, 수완화성이에요. 이거 만든 사람을 좀 적어주세요. 빨간색으로 정약용. 자, 정약용이 만들면서 이때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그런 하나가 있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잘랐네, 글씨가. 거중기요? 네, 거중기예요. 맞아요. 자, 정약용이라는 이제 신화가 만들었을 때 남인 계열이었거든. 그때 새로운 무거운 물건을 큰 것을 들어올리는 그 도구, 도리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만드는 기구, 바로 거중을 통해서 화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는 정주의 말을 듣는 자신의 친위 부대, 보디가드를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3번 장용영이라고 하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장용영은 옛날에 경복궁을 지키는 그런 이렇게 보디가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자, 4번입니다. 자, 통공정책은 학교에서 아마 앞에 안 배웠지? 네. 심해통공 배웠어요? 학교에서 통공? 네, 통공 안 배웠죠? 넘어가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꿉니다. 4번은 표시는 색깔 바꿔서 파란색으로 해주세요.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대한 차별 완화라고 있어요. 자, 서울이 어떤 사람이죠? 아빠랑 중인 계급이죠. 아빠는 양반인데 엄마가 서 평민이라는 노비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교수는 진출을 못했었는데 얘한테 차별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자신의 말 들을 수 있는 똑똑한 애들 무조건 뽑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자, 색깔 바꿔 다시 빨간색입니다. 동그라미 5번. 어떤 거냐면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법전을 무슨 국대전이라고 하죠? 경국대전을 리메이크한 거예요. 대전 통편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표시해주세요. 이거는 경국대전의 리메이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탕평책은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실패했어. 사실은 영조 정조 성공은 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알았죠?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탕평책의 한계는 자, 파란색 밑줄 치세요. 일시적으로 억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최종 정리. 탕평책 목적이 뭐다? 빨간색으로 정리해주세요.
자, 탕평책의 목적은 무슨권 강화? 그렇지. 그래서 비변사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당연히 싫어했겠죠. 알았죠? 네. 자, 오늘 배울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에 74쪽입니다. 꼼꼼 개념 문제, 교보 문제, 흐름으로 확인을 같이 할게요. 자, 분당 정치의 전개부터입니다. 조금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집권 분당의 급격한 교체, 축종 때 있었던 한 당이 다 해먹는 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무슨 국? 환국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환국.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뭐라고 하죠?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이거는 그렇게 비중 있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잘 안 배웠죠, 학교에서 이거? 배웠어요? 그럼 설명해야겠네. 옛날 분당 보면 있잖아.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나중에 갈라질 때 이조 전랑이 벼슬가 옛날에 엄청 다퉜습니다. 옛날에 그 사림이라는 거 기억나죠? 사림이 이제 분열할 때 이조 전랑이라는 벼슬에서 왕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벼슬이었었던 겁니다. 여기 차들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예 그냥 건을 약화시켜가지고 탕평제 실시하면서 추천하는 거 없잖아요. 네, 그렇게 권을 약화시킨 거예요. 알았죠? 준비했었네. 자, 5번입니다. 정조가 만들었던 성, 화성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있었고요. 자, 오른쪽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2번 문제예요. 다음 조세지대 관련된 내용을 옳게 연결하시오. 자, 영접법은 뭐예요? 디귿이요. 그쵸, 2번은 디귿. 자, 그 다음에 대동법은요? 기억이죠. 쌀 12도 납부하는 거. 3번은 균역법은 편표식 납부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3번입니다. 효종이 죽은 이후 장례식 가지고 싸웠던 논쟁. 예송. 네, 예송 논쟁. 또 예송 괜찮아요. 같은 단위고요. 자,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탕상평평 고르게 하는 정책. 탕평책. 네, 탕평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랑 5번 문제가 조금 학교에서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옳은 말, 틀린 말, 골리는 말로. 자, 분당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해 탕평로 처음 제기한 영조이다. 네, 숙종이에요. 네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탕평책은 총 3번 합니다. 숙종, 영조, 정조인데 숙종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일당 전제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영조는 민사 안정을 하기 위해서 군포를 줄이는 균역법을 실시하였다. 맞지요? 네. 정조는 속대전과 대전 통편을 편찬하여 문무제를 정비하였다. 대전 통편만 좋지. 맞아요. 속대전이란 말은 동국 문헌 비부와 함께, 네, 이거는 영조 때 썼던 거예요. 이렇게 말 고르면 안 됩니다. 자,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숙종은 환국이죠? 네. 그 다음에 영조는 신문고 부활. 그 다음에 정조는 자기 보디가드, 그죠? 장려원 설치하였습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다음 시간 문제풀이 시작할 때는 페이지 75쪽부터 76쪽에 나와 있는 5번부터 17번까지 선생님 같이 문제풀이 시작하고 강의 시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했던 내용이 아직 오늘 우리가 1단 첫 번째 단원에 선생님이 마지막 세도정치를 설명 안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범위가 굉장히 작은 내용이긴 한데 문제가 좀 약간 나중에 복잡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이번에 강의할 때 첫 번째 단원인 분당 정치와 정교와 탕평책의 단원을 순전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정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3강에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